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론TV입니다. 속보, 테슬라 FSD 베타 10일 출시. 그러나 경기 침체가 오면 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경기 침체 신호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와우, 더욱 사용자 친화적인 FSD 베타 11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 미국장 간단히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오늘 미국장 보합권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국채금리는 다시 4%대에 가까워지고 있고요. 유가는 다소 하락을 했지만 이런 가운데 반도체주, 기술주 위주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오늘 보합 마감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나스닥이 막판에 말아 올리면서 S&P 500을 0.14% 상승으로 마감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S&P 500은 4,000포인트를 넘기지 못했고요. 자, 우리 시간 어젯밤 11시에도 파월 연준의장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어제는 하원 청문회에서 발언을 했고요. 오늘은 다소 좀 더 덜 공격적인 발언을 하긴 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3월 회의와 관련해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 3월 22일에 이제 FOMC 회의가 있는데 그날과 관련해서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자, 어제 말고 그저께, 우리 시간 그저께 상원 청문회 당시에 자, 인상 수준 높일 수 있다. 연말 금리 역시 기존 전망치보다 높을 수 있다라는 방침을 재확인을 했었죠. 지난해 12월에 공개했던 올해 최종 금리 목표치 5.1%보다 더 높게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의 의림이 그저께 내비쳤으며, 이는 3월 달에요 50bp, 그러니까 베이비 스텝이 아니라 빅 스텝의 50bp 인상 가능성을 암시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밤에 발표되었던 ADP 2월 민간 고용 역시 24만 2천 명 증가로서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내일 저녁,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에 나올 노동부의 고용보고서가 되겠죠. 노동부 고용보고서랑 ADP 민간 고용보고서랑 편차가 너무 커요. 그래서 신뢰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오늘 장을 보면은 유독 녹색빛을 띠는 데가 있는데 역시 세미컨덕터 반도체 영역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반도체 부분이 그나마 선방하면서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고요. 테슬라는 오늘 2.95%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엔비디아랑 테슬라는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계속해서 시총 경쟁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테슬라가 엔비디아보다는 시총이 좀 더 큰 모습이지만 PER 지수에서는 엔비디아가 테슬라의 거의 2배 정도 높은 상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파월 연준의장은 이날 하원 청문회에서 우리는 아직 3월 회의와 관련해서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미 그 전에 상원 청문회에서 금리 수준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예고를 한 상황이죠. 파월 연준의장은 주가를 부양하고자 하는 의지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계속해서 최종 금리 수준을 높이고 있는데요. 자, 일단 코앞으로 다가온 3월 22일 있을 FOMC 회의 때 베이비 스텝 확률은 이제 거의 없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빅 스텝의 확률이 어제만 해도 69%였는데 오늘 새벽에 확인해 보니까 77.9%까지 올라왔어요. 자, 이렇게 분위기가 무거워지니까 2월달 중순부터 계속해서 증시가 쉬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들고요. 앞으로의 금리 인상은 3번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3월달에 빅 스텝으로 0.5%포인트 금리 인상이 되면 그 이후에 5월달, 6월달에 두 차례의 각각 베이비 스텝의 금리 인상이 지금 기대가 되고 있고요. 중요한 건 이러한 고금리 5%대 중반이 넘는 이러한 고금리를 언제까지 유지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어제만 하더라도 올해 12월까지 유지하고 내년 1월부터는 금리 인하에 들어가지 않겠느냐라는 확률이 높았는데요. 자, 오늘은 좀 더 높고 좀 더 길게 갈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5%대 중반의 고금리가요, 내년 1월까지도 지속이 되고 내년 한 3월부터나 금리 인하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률이 좀 더 높아 보이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아무튼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의 분위기가 다운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단기적으로 증시 분위기를 좌우할 두 가지 이벤트가 또 있죠. 바로 내일에 있을 미국 고용보고서 발표랑 다음 주 화요일에 있을 미국 CPI 지수 발표가 되겠어요. 최근 고용 상황이 너무나도 뜨겁습니다. 저번 달 2월 달에 나왔던 1월 달 비농업 고용 지수 역시 51만 7천 건이나 증가하면서요. 증시 하락을 불러일으켰다라고 볼 수 있겠고, 내일 발표될 수치도 예상치가 20만 5천 건으로서 예상치가 기대보다 좀 낮게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내일 고용 보고서 상황에서 비농업 고용 지수가 예상치를 뛰어넘을 확률도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당분간 증시가 출렁일 수 있으니까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실업률은 3.4%예요. 이것이 예상치도 3.4%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완전 고용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3월 31일에는 PCE 지수 발표가 있어요. 내일 고용 보고서가 생각보다 좀 높게, 그러니까 좀 고용 상황이 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의 고용 상황, 그러니까 고용이 필요한 사람 수에서 실업자 수를 뺀 건 아직도 플러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아직 미국에는요, 실업자보다 500만 개가 더 넘는 일자리가 있다라고 합니다. 510만 건으로 여기 나와 있죠. 그러니까 아직도 고용 상황이 타이트하다, 일손이 모자르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고용 지수가 좀 높게 나올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고요. 제가 어제도 보여드린 차트입니다만 최근 1, 2월 달에 이렇게 반등을 보여주면서 S&P 500 지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2월 중순부터 지금 꺾이는 모습이에요. 자, 2008년과 같이 리먼 사태와 같이 이렇게 베어마켓 랠리가 나온 다음에 큰 폭의 폭락이 한 번 더 올 수도 있으니까요. 조심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자금과 시간에 어느 정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항상 투자를 조심할 필요가 있겠고요. 오늘은 새로운 또 지표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미국의 헤비 트럭 인덱스라고 이러한 경제 상황을 선반영하는 주가에 선행하는 이 선행 지표가 있는데요. 미국과 캐나다의 트럭 운송량을 측정해주는 지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트럭 운송량이 많고 물동량이 많다는 거죠. 물동량이 많으면 경제가 전반적으로 활성화돼 있고 건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 S&P 지수에 선행하는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자, 이 트럭 지수가요, 헤비 트럭 인덱스가 닷컴 버블과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2008년 금융위기죠. 이것도 좀 미리 선제적으로 보여주기도 했어요. 자, 이 트럭 운송 지수가 0.45 이하로 떨어지면요, 미국의 경기 침체 상황이 왔었습니다. 지금도 2022년, 2023년 동안 이렇게 큰 폭으로 올랐다고요. 크게 지금 빠지는 모습이에요. 자, 코비드 상황도 이렇게 예측을 했었죠. 여기 C19가 코비드 19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게 0.45 이하로 지금 하락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러한 모습이 또 한 차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는 항상 조심하면서 투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요, 경기 침체를 가장 잘 맞추기로 유명한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 역시 갈수록 심해지는 모습이에요. 작년 초반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도 심해진 모습이었는데요. 현재 2년물과 10년물 장단기 금리차가 1%포인트나 넘게 역전이 된 상황입니다. 1981년 이후요, 가장 큰 격차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가장 크게 지금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은요, 지난 8차례의 미국의 경기 침체 상황을 맞췄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더욱더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는 오늘 3% 이상 하락하며 182불로 마감을 했는데요. 정말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계속해서 저점을 낮추는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봉 차트로 보면은 지난 1월 27일 때 3억 주네요. 3억 주 정도 매수량이 크게 터지면서 크게 상승했던 테슬라인데요. 아마 이것의 시가인 한 160불대까지도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서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한 180불대 초반이 박스권의 하단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계속해서 조금씩 모아가는 그런 투자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슬라 주가가 최근 매크로 상황에 많이 휘둘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펀더멘털은 계속해서 잘 상승하고 있다는 거 제가 지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테슬라의 작년 판매량을 보더라도 테슬라의 펀더멘털 상승을 잘 확인해 볼 수 있겠어요. 작년 글로벌 판매 탑10 차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테슬라 모델 Y가 4위에 랭크가 되어 있어요. 1등은 토요타 코롤라입니다. 작년에 112만 대가 판매되면서 글로벌 1등 판매량을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전년 대비로 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등부터 6등이라고 볼 수 있는데 테슬라를 제외하고는요, 모두 판매량이 전년 대비 빠졌어요. 코롤라 같은 경우도 2021년 대비 마이너스 2.8%의 판매량 성장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라브4도 13.7% 빠졌고 포드 F150도 8.8% 빠졌고요.
캠리라든지 혼다 CR-V도 뭐 10% 가까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모델 Y는 전년 대비 88.7%라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주었고요. 여기서 또 한번 주목할 부분은요. 테슬라만 유일하게 두 자릿수 %의 증가율을 기록했다는 거고, 나머지는 대부분 전년 대비 빠졌고, 여기 보시면 픽업 트럭이 4차종이나 올라와 있습니다. 글로벌 판매 탑 10에요. 픽업 트럭이 4개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포드 F150, 쉐비 실버라도, 도요타 하이럭스, 램의 픽업이 있는데요. 자, 사이버 트럭을 기대할 만 하겠죠. 사이버 트럭이 나오면은 테슬라의 모델 Y가 다른 SUV 모델보다 더 많이 판매될 시 F150을 넘어서는 날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 연간 70만 대까지도 판매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올해 1, 2월 달에도 테슬라 모델 Y가 지금 독일에서 배터리 EV 판매율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이죠. 독일 시장에서 테슬라 모델 Y가 경쟁자들보다 월등한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여실히 알 수 있었어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시장에도 더 힘을 보탤 만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FSD 베타 11이 와이드 릴리즈 되기 시작했어요. 일론 머스크는 1월 말에 와이드 릴리즈 시키겠다라고 했는데 좀 더 시간이 걸려서요. 한 달이 좀 넘게 더 걸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3월 초인 3월 한 8일부터 지금 와이드 릴리즈가 되기 시작했고요. 척의 뭐 비보 자회전으로 유명하신 척쿡이라는 분도 자 이렇게 트윗을 올려주었어요. 여기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라고 나와 있죠. FSD 버전 11.3이 지금 와이드 릴리즈 되기 시작했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버전 11을 알리기 시작한 건 작년 2월 달이었어요. 거의 1년 만에 정말 이제 버전 11이 출시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트위터 소요메리님에 따르면요. 이번 버전 11을 통해서 드디어 싱글 스택이 활성화되었다는 거죠. 버전 10까지는요. 고속도로랑 시내 주행의 그 스택,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성능이 좀 달랐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오토파일럿을 썼어요. 4년이 넘은 레거시 스택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번 버전 11을 통해서 고속도로와 시내 주행이 통합이 되면서 고속도로 상황에서도 이제 AI 자율주행이 가능해진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속보라고, 자 이제는 테슬라 임직원이 아니라도 일반 유저에게도 이제 와이드 릴리즈가 공식적으로 되기 시작했다라고 뉴스가 떴습니다. 이번 FSD 베타는 더욱더 직관적이고 더욱더 사용자 친화적인 인공지능으로 발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더욱더 시각화가 명확해지고 멋있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진행 방향을 이렇게 블루바로 표현을 해주는데, 이 블루바가요 감속 시에는 이게 좀 연한 색으로 바뀌고 정지 시에는 완전히 연한 색으로 바뀌고,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가속과 감속을 더욱더 시각적으로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잠깐 영상으로 살펴보면요, 이 척쿵님의 영상입니다. 파란 바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메시지가 나오고 있어요. 다음 루트로 가기 위해서 지금 레인을 체인지 한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진행하다가 지금 이쪽 왼쪽으로 지금 끼어들려고 하죠. 그러니까 change lanes to follow route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있어요. 즉 이번 버전을 통해서 AI 능력이 더욱더 향상됐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용자, 그러니까 운전자와 함께 뭔가 대화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creeping forward for visibility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차량이, 테슬라 차량이 우회전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시야가 어두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시야를 잘 확보하고 주변을 잘 살피기 위해서 creeping 하고 있다, 그러니까 살금살금 가고 있다라고 테슬라 사용자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욱더 똑똑해진 AI 자율주행이라고 볼 수 있겠고, 사용자와 더욱더 잘 커뮤니케이션 한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차량을 운전하신 이 트위터 분께서도 자 이러한 시각화가 더욱더 성숙한 것 같다, 자 이렇게 나에게 말로써 글로써 표현해 주는 거를 나는 사랑한다, 너무나도 좋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홀말스 카탈로그 역시 버전 11이 지금 인스톨링이 끝났다라고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버전 11을 인스톨을 완료하니까요, 자 이러한 버튼이 생겼다라고 해요. 지금 이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께서는 FSD 베타를 활성화시키지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FSD를 뭐 10,000불 이상 주고 구매는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른 기능들을 쓰고 있습니다. 뭐 내비게이터, 오토파일럿, 오토스티어, 그리고 신호등 앞에서 빨간불이 나오면은 멈추는 기능까지는 쓰고 있는데요. 지금 풀 셀프 드라이브니까 FSD 베타는 활성화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언제든지 FSD 베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버튼이 생기면서요,
FSD 베타를 구독하거나 FSD 베타를 지금 이미 사용하시는 분들이 자 껐다 켰다 할 수 있게 지금 이렇게 버튼이 생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이러한 모습은 정말 완전 자율주행 구독을 염두에 둔 모습이고요. 자, 이제 모든 테슬라 유저들은 자 이러한 버튼을 앞으로도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FSD 베타 와이드 릴리즈가 머지 않았고요. 이번 버전 11을 통해서 유럽에도 FSD 베타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더욱더 완성도 높은 FSD 베타 버전 11을 통해서 유럽에 인증을 따내고요. 그 다음에 뭐 독일부터 아마 와이드 릴리즈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의 FSD 베타 버전 11의 이미지를 보면 더욱더 이렇게 세련된 이미지를 볼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사용자와 이렇게 인터랙티브하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 또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블루바도 역시 연한색으로 바뀌었죠. 속도를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자전거 타신 분이 오고 있기 때문에 Waiting for Bicyclist라고 알려주고요. 속도가 줄어들었다라는 것을 시각화해서 잘 지금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레이어드 님도 이와 관련해서 소식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자, FSD 버전 11이 일반인 공개가 되었고 이제 앞으로 영상이 속속 올라올 것 같은데 차별화된 성능을 보여줄지가 관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동안의 FSD와는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꽤 잘 나왔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율주행에 앞서가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모건 스탠리와 컨퍼런스 콜 인터뷰를 했다라고 하는데 자, 모델 3 생산 비용의 절반이 모델2죠. 더 작은 차량을 만드는 명확한 경로가 있다라고 다시 한번 확신을 시켜주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기가 멕시코가 착공에 들어가면은 소식을 알려준다라고 했는데요. 그러한 뉴스가 나오면 기관 투자가들의 투자가 테슬라에 더욱더 집중이 되면서 주가가 한 차례 점프업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저가에 잘 모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